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 이건입니다. 자, 오늘의 해외 축구 액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나실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 PP 라이브에서도 VOD로 올라가니까 함께 확인하시고 즐기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선물 당첨자부터 발표를 해드려야죠. 코포트 7호로 선물로 받으실 당첨자께서는 임종인 씨인데요. 4경기를 맞추셨습니다. 저는 2경기밖에 못 맞췄는데 4경기를 맞추셨고요. 대단한 적중력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저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앞에 나와 있고요. 자, 과연 다음 시즌에 이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38라운드 경기에서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 나가려면 38라운드에서 승리를 하고 동시에 울버햄튼과 첼시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울버햄튼이 첼시와 비기거나 지면 토트넘이 이기면 올라가고, 토트넘이 비겼는데 울버햄튼이 또 져야지 토트넘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라운드에서는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도 확정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특히 맨유와 레스터와 맨유, 레스터 홈구장에서 열리는 레스터와 맨유의 경기를 특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첼시와 울버햄튼의 경기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모든 경기들이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일요일 밤 12시에 열리게 되죠. 27일 오전 0시. 첼시와 울버햄튼, 양팀 모두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첼시는 승리를 하게 되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 지을 수가 있고요.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여기서 승리를 해야지 6위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다음 시즌에 유로파 리그 출전권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투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대5로 지면서 조금 들쭉날쭉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이에요. 골을 많이 넣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골도 많이 내주고 공수의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면서 상당히 전력이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풀리식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풀리식의 발끝에 많은 것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울버햄튼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좌우 윙백 자원 뒷공간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좌우 윙백들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면서 계속 그쪽에서 상대 팀에게 기회를 내주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울버햄튼의 강점이 있거든요. 트라우레라든지 아니면 네베스라든지 그쪽으로 또 많이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울버햄튼은 그쪽을 노리면서 그쪽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거고요. 측면 쪽에서요. 자, 그래도 이 경기는 첼시가 울버햄튼보다는 한 발이 더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첼시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첼시의 승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가 팰리스 대 토트넘, 이 경기가 우리 팬들, 한국 팬들 관심이 가장 큰 경기일 것 같습니다. 별로 뛸 동기가 없는 팰리스, 그리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울버햄튼보다 승점 1점이 아래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울버햄튼과 첼시와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지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선수들의 경기력, 최근 경기력인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토트넘이 좀 앞섭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해리케인 선수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을 집어넣으면서 중심을 확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에 또 강한 손흥민 선수도 있고, 다만 토트넘이 어쨌든 그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그런 팀을 상대로는 제대로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팰리스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동기 유발 요인도 없는 데다가 여기 플러스 벤테케도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제 퇴장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고요. 반 아놀트도 얼마 전에 부상을 당했고, 사코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입니다. 전체적인 스쿼드의 깊이는 상당히 얕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요, 토트넘의 승리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날은 이렇게 의미가 없어도 의미가 없는 정말 의미 없는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죠. 반면에 watford는 무조건 이 경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스날부터 한번 살펴보죠. 잘 이겨봐야 8등 정도까지 오르고, 저도
뭐 큰 의미 없고 이미 리그에 의해서 유로파 리그 나가는 상황은 이미 무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그 경기에 그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첼시와의 FA컵 결승전에 승리하는 것이 또 유로파 리그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버리고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하고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전술도 한번 시험해보는 약간은 긴장도가 떨어지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34로 18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스톤빌라 17위인 아스톤빌라는 승점이 같습니다만 골 득실 차에서 한 골 차이로 뒤져 있기 때문에 이 아스널과의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잡으면서 이기고 다른 경우 수를 따지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포드는 이 경기에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초반부터 아스널 선수들을 상당히 거칠게 다루면서 공격의 의지를 꺾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요, 이 경기는요 와포드의 승리로 점철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자, 레스터시티 맨유, 좀 길게 가야 되겠네요. 레스터시티와 맨유가 격돌을 하는데 이번 라운드 가장 최고의 맞대결,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레스터시티와 맨유 이기는 팀이 무조건 챔피언스리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포기할 수 없고요. 양 팀 모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원정팀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봤을 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다운이 돼 있고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그 체력적인 저하의 여파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레스터시티는 토트넘 원정에서 0대3으로 대패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일주일 사이에 레스터시티가 그 완패의 그런 분위기를 다시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양팀 일단 승리하기 위해서 골을 넣으려고 하겠지만 전반전은 조금씩 이제 탐색전을 하게 되고 후반전부터 난타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난타전이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레시포드라든지 마르시알, 여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있죠. 좋은 선수들이 많은 맨유가 앞서지 않겠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요, 맨유의 근소한 우승, 맨유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와 노리치 시티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딱 봐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맨시티, 노리치 시티 이미 강등 확정됐고, 그리고 노리치 시티가 아무리 풀 전력을 끌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맨시티 2군보다도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맨시티는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전력을 아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력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선수들의 구성이라든지 개인적인 능력은 많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는요, 이 경기에서 노머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노리치 시티를 맹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경기 맨시티의 대승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경기였으면 리버풀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기가 아니에요. 왜냐, 리버풀 첼시와의 경기, 주중 경기에서 5대3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승 세리머니 했죠. 분명히 또 놀았을 거란 말이에요. 맥주 한잔 하면서 이번 경기 이미 뭐 챔피언스리그도 떨어졌겠다, FA컵도 떨어지겠다, 그 다음엔 바로 휴가 가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정신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을 많이 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쓰지 않았던 선수들, 미나미노라든지 커티 존스, 젊은 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떨어진다. 반면에 뉴캐슬은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요,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뉴캐슬이 승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끝났습니다. 올 시즌은 리버풀의 우승으로 끝났고요.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저보다 많이 맞추시는 분은 이벤트를 통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저보다 많이 맞추시는 분을 뽑고요, 만약에 동률이면 추첨을 통해서 포포투 8호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포투 8호로는 임영웅씨가 임히어로가 또 표지 화면이 됐더라고요. 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요. 오축 승부 예측은 오늘의 축구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시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